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입니다. 좀 품이 없는 말입니다만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말 쓰죠. 재수 온 붙었네. 네, 오늘의 제목은 재수 온 붙은 헤라클레스입니다. 원래 재수란 말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돈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란 말이죠. 그래서 재수날이란 말은 운수 나쁜 말이란 의미로 쓰이고요. 원래 운순이 뭐니 재수 온 붙었다느니 하는 거 말이에요. 모든 미신적인 말들이죠. 재수 온 붙었다는 말에서 옴은 물론 악성 피부 전염병 이름이죠. 이런 용어 우리에게 해당될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옴을 영어로는 scabies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현대 한국 군대가 위생적으로 아주 세계적이니까 뭐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옛날 60년대 군 부대에서는요 옴이 무척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옴이 올라 고생한 적이 다 있었다니까요. 뭐 저라고 뭐 예외가 돼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그런 걸 치료하는 위생병이었거든요. 위생병. 근데 우리 의무실에 입실된 오며 걸린 전우들을 치료하다가 되레 저도 오며 걸린 거지 뭡니까? 그래서 내 손가락 사이로 시작하더니 와 온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가렵고 미치겠는지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하여간 고생 꽤 했죠. 그런 육체적 옴도 그렇게 괴로운데 우리 인생 팔자에 그런 옴 같은 게 붙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제우스의 아들로 반신반인으로 태어나 힘으로는 천하장사라지만 인생으로는 헤라클레스 팔자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기입니다. 정말이지 헤라클레스는 평생을 재수가 온 붙은 채로 살았죠. 왜냐? 아시다시피 제우스 최고신이 파렴치하게도 정숙한 테베 왕비에게 남편 모습으로 둔갑을 하여 가서 덮쳐서 나온 사생아가 헤라클레스잖아요. 그러니 제우스의 본처인 헤라 여신 입장에서는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있나요? 이놈의 새끼 하고 죽이고 싶었죠. 다만 아주 죽여버리지 못한 것은 잠깐이지만 헤라클레스가 신상할 때 헤라클레스의 정체를 모르고 잠시나마 자기 젖을 먹인 적이 있었어요. 그 인연. 그래도 자기 젖을 먹은 아이를 차마 죽이기까지는 못하겠으니까 대신 평생을 재수 옴붙게 해줬죠. 그래서 쉴 새 없이 헤라클레스를 발광하게도 만들어 온갖 사고를 치게 만들고 별의별 상황과 괴물을 보내 헤라클레스를 괴롭혔죠. 그리고 헤라클레스 그 자신도 물론 그런 정신병 병력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지랄 같은 성격과 괴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런 죄값으로 또 재수가 옴이 따따블로 붙었죠. 심지어 헤라클레스는 미쳐서 한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사그리 죽였죠.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 크게 후회했으나 한편 또 그 죄값은 치러야 했기에 헤라클레스는 그 유명한 12노역을 치릅니다. 12노역 이야기는 길기만 하지 재미도 큰 의미도 없어서 그냥 그건 넘어갑니다. 그런 긴 고난을 마친 헤라클레스도 잠시나마 행복했던 때도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칼리도네 공주와 재혼도 하고 새 보금자리를 틀어 모처럼 행복하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참 이 사진 좀 보세요. 캐나다 토론토 북서쪽에는 그 칼리돈이라는 이름의 타운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를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수가 온 붙었던 겁니다. 결혼 생활 중 둘이 나들이를 나갔다가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생겼는데 마침 강물이 엄청 불었던 겁니다. 이걸 어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그 반인반마 네소세란 놈이 나타난 겁니다. 원래 반인반마는 켄타우루스족이라고 하는데 음력에 빠진 신들이 동물인 암말과 교접을 해서 즉 수간을 해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몹쓸 종족들이었죠. 단 헤라클레스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현자 케이런만은 아주 예외였고요. 참 그 징그러운 수간 장면을 좀 보실래요? 이건 제가 이탈리아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촬영한 건데요. 판신이라는 놈이 염소와 교접하는 장면을 조각한 겁니다. 참 당시 로마인들하고는 이런 걸 조각하고 감상하며 생활을 했다니요. 아무튼 그런 나쁜 족속
네소스란 놈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어보다가 강을 건너주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 걸 왜 헤라클레스가 오케이 했는지, 소중한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 그것도 몹쓸 종자인 켄타우로스족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너게 하다니요. 이게 다 재수 옴붙을 짓을 한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네소스는 반인 반말이니까, 즉 몸뚱이는 말이니까 아내가 승마하듯 타고 강을 건너면 옷도 물에 안 젖고 좋겠으니까 오케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이 네소스란 놈이 헤라클레스 아내를 얻고 먼저 강을 건너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강을 건너가자마자 눈에 빤히 보이는 강 건너편 강변에서 바로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들이다 덮친 겁니다. 원래 말들이 그 물건하며 성적으로 좀 기운이 좋게 생겼어요. 이걸 목격한 헤라클레스 순간 눈에 불이 났죠. 헤라클레스 아니라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안 그럴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그 성질 급한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순간 메고 다니던 활 시위를 걸어 냅다 화살 한 대 날립니다. 뭐? 헤라클레스가 활도 쏴? 잘 쏴? 네, 헤라클레스가 올림포스 천상의 오케스트라 명 지휘자였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는 활 또한 잘 쏘는 정도가 아니라 명궁수, 사실 신궁이도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냐고요? 네, 헤라클레스는 어렸을 때 역시 반인 반마인 궁술도사에게 개인지도를 받았죠. 오죽 잘 쏘면 진짜 신궁이도 한 태양신 아폴로로부터 활과 화살을 선물로 다 받았으려고요. 이렇게 강 건너에서 쏜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은 네소스란 놈은 순간 으악 하고 거꾸러집니다. 여기서 잠깐 활 쏘는 헤라클레스 조각에 대해서요. 이 사진은요, 이탈리아 국립 로마 현대미술관 정원에서 촬영한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아주 멋진 폼으로 활을 쏘는 장면인데요. 단 반인반마 네소스를 쏘는 장면은 아니에요. 헤라클레스의 12노역 중 6번째 색대를 쏘는 장면이에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루델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이걸 또 보실까요? 이건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촬영한 건데요. 실내에 있어도 유리창을 통해 밖이 보이는 아주 멋진 자리에 놓인 활 쏘는 헤라클레스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경기도 용인시의 호암미술관 정원에 전시된 활 쏘는 헤라클레스예요. 참 어디서 보아도 힘이 넘치는 멋진 작품입니다. 근데 왜 같은 조각 작품이 여기저기 있지? 네, 그건요, 석조가 아니고 이런 청동, 즉 브론즈 작품은요, 일테면 붕어빵같이 그 틀을 소유한 저작권자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죠. 단 꼭 몇 개까지라고 정해 있진 않지만 대충 5개에서 7개까지는 오리지널로 인정해 주죠. 그렇게 제조된 작품은 번호가 빠를수록 가치를 높이 쳐주지만 번호가 느리다고 해서 오리지널과 다를 건 사실 없습니다. 좋은 예로 생각하는 사람 알죠? 이 생각하는 사람은 1906년에 첫 주물됐는데 이건 제가 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시 베리에 있는 로댕의 작품인데요. 이 사진의 브론즈는 1998년에 주물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세종시만한 베리시의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뭐 귀한 브론즈다 해서 의리의리한 미술관에 모셔놓고 입장료 받고 뭐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지역 도서관 앞 길가에 세워놨어요. 그러니 무슨 뭐 엄숙하게 감상이네 뭐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하고 친숙한 관계로 지내죠. 이렇게요. 자, 이번엔 이 사진을 좀 보실까요? 반인반마 네소스를 때려 죽이는 헤라클레스예요. 이탈리아 피렌체 시녀리아 광장에서 촬영했죠. 죽어라 죽어. 위의 이야기에서는 헤라클레스가 화살 한 대로 네소스를 쏘아 죽였다면서 갑자기 웬 몽둥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몽둥이라야 헤라클레스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리스인들은요, 멀리서 화살로 상대를 쏘아 죽이는 것은 명예로 생각지를 않았어요. 조금 비겁하게 생각했죠.
정정당당하게 방패를 들고 단창으로 대결하여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헤라클레스의 화살촉의 비밀? 자, 강간미수범 네소스가 화살에 맞아 바로 죽게 됐다. 그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우선 잠시 이야기를 뒤로 돌려 헤라클레스가 무서운 물뱀 히드라를 죽이던 때로 돌아갑니다. 헤라클레스의 그 유명한 12노역 중 두 번째 노역이 물뱀 히드라를 죽이러 간 거였어요. 근데 히드라가 워낙 센 물뱀이라 도저히 그 무지막지한 몽둥이로도 활로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뭐 대가리가 9개나 되는 데다가 대가리 하나를 잘라버리면 되레 대가리가 2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자르자마자 새로 대가리가 나오기 전에 순간 불로 지져야 했다죠. 게다가 마지막 대가리는 절대로 자를 수조차 없는 대가리라 아주 난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게요? 네, 헤라클레스가 또 무지를 떱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바위덩이를 굴려다가 그냥 히드라 대가리를 짓찢어 압사시켜 죽였죠. 자, 그 큰 바위덩어리로 납작 밀렸으니 히드라의 피가 쫙 튀겨나왔겠죠? 그런데 그 피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히드라의 무서운 맹독이 들어있었죠. 바로 이때 헤라클레스가 또 스스로 재수 온붙을 짓을 한 겁니다. 워낙 무서운 맹독을 가진 히드라니까 그 독을 얻다가 쓸 때가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히드라의 맹독을 자기 화살촉에 발라둡니다. 여러분, 벌써 감 잡았겠지만 우리 이런 재수 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재수 없게 생긴 물건은 손도 대지 말고 재수 온 붙기 전에 어디 저기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상책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강간미수범 네소스의 복수. 네, 그 히드라의 맹독이 발라진 화살을 맞았길래 온몸에 독이 퍼져 이제 곧 죽게 된 반인 반마 네소스란 놈. 그놈도 보통 놈이 아니고 절반은 신인 놈이어서 자기가 맞은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묻어있는 히드라의 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파렴치한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것에 반성은커녕 뻔뻔하게도 되레 헤라클레스에게 온붙을 짓을 기억합니다. 즉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헤라클레스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잘 들어도 네 옷을 내가 흘리는 피에 적셨다가 훗날 헤라클레스가 바람을 피우거든 그 옷을 입혀줘. 그러면 남편의 바람기가 뚝 끊어져. 그런 말을 마친 나쁜 놈 네소스는 곧바로 돼지고 헤라클레스의 아내는 네소스가 흘린 피에 자기 옷을 살짝 담급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은 감춰두고 강을 건너 남편 헤라클레스와 가던 길을 다시 갔지요. 그러니 재수는 계속 온붓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는 또 헤라클레스대로 꼭 서양 속담 like a father, like a son, 그에 비해 그 아들 이런 말 그대로 저애비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짓을 그대로 닮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젊은 왕녀 이올레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 헤라클레스의 아내로서는 정말 미칠 일이었죠. 그 일로 마음 썩게 된 헤라클레스의 아내, 문득 그 반인반마 네소스가 죽으면서 한 말이 생각난 겁니다. 네소스의 피에 적신 히드라의 물뱀의 독이 배어있는 이 옷. 이걸 헤라클레스의 옷에 꿰매어 넣어 입히면 바람기가 뚝 끊어진다? 그래서 남편 헤라클레스 몰래 남편의 옷에 그 반인반마 네소스의 피가 묻은 천을 넣고 꿰매 입힌 겁니다. 혹시나 정말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하는 아내자의 애절한 마음에서였죠. 근데 그 약발이 통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을 입자마자 히드라의 독에 접촉되어 그만 그대로 죽게 된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내 정말 참담했죠. 그녀도 악질 반인반마 네소스에게 속아 재수가 온붙은 겁니다.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남편 헤라클레스를 본 그녀는 기가 막혀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 자탄하다가 그만 에라 하고 확 자살해버립니다. 보세요. 이래서 반인반마 같은 악귀의 피가 묻은 천 같은 재수 없는 걸 자기 집에 꽁쳐두면 이게 다 화근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도 많죠. 남의 이야기 할 일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할게요. 저의 지인으로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한 미국인 가정은요. 주인 남자가 총기 수주강이라 집에 가보니 아주 총이 많더라고요. 어라? 근데 그의 딸이 아버지가 수집 진열해 놓은 권총으로 그만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고민하다가 눈앞에 살인도구 권총이 보이니까 에라 하고 탕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집안이 지금까지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런 뉴스가 떠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인데요. 4살 밖의 어린이가 방에서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엄마를 쏘아 죽인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이 난 겁니다. 그게 다 재수없는 흉한 물건들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아무튼 재수없는 물건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도구로 하여 이제 죽게 된 헤라클레스. 기가 막혔죠. 아, 바람은 내가 피운 거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된 판국에 착한 아내가 이렇게 벌써 먼저 가버리다니. 슬프다. 내 인생 더 살아 무엇하랴. 헤라클레스는 결정을 합니다. 에라, 이 재수없는 붙은 놈의 세상 떠버리고 영생불멸의 신이 되자. 역시 단순 무식형들은 결정도 빠르고 행동도 화끈하죠.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 헤라클레스는 나무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 누워 스스로 불을 질러 타 죽어버립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스스로 다비식을 한 거죠. 참, 헤라클레스에게는 사망보험이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선택에서 그는 고난 끝에 영광을 택했고,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는 천상으로 올라가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이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헤라클레스의 죽음 신화는 그리스인들의 영원 불멸 사상과 환생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상은요, 그리스의 주요 교역국인 지중해 건너편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된다는군요. 불사조 아시죠? Phoenix, 죽지 않는다는 새. 그 피닉스의 죽음 원리, 피닉스의 영원 불멸 방식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닉스는 물론 상상 속의 이집트 신화 속의 새입니다만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아라비아 사막에 살며 500년마다 한 번씩 스스로 향나무를 쌓아 불을 질러 그 불에 타 죽어서 재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새라고 합니다. 즉 태양처럼 졌다가 다시 뜬다는 데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집트 불사조 피닉스와 현대의 우리 동양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잠시 나눕시다. 피닉스는 상상 속의 새이지만 빛나는 황금색 깃털로 크기는 독수리만 하답니다. 아주 정형화되어 있죠. 그런 불멸의 상징으로 하여 미국 남부의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사막지대인 애리조나주의 주도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불멸이란 의미가 멋져서 스포츠 단체 이름에도 쓰이고요. 그런 피닉스는 제가 보기엔 눈매가 우리 동양의 상상 속의 새 봉황새를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그래서인가 봅니다. 동양의 봉황새를 영어로 번역할 때 Phoenix, 라고 합니다. 특히 해외의 중국인들은 봉황새, 피닉스를 아주 좋아하여 레스토랑 등에 이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자, 보세요. 북미의 피닉스 차이니스 레스토랑들입니다. 특히 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라 금봉황, 즉 골든 피닉스 레스토랑들이 있죠. 그리고 레스토랑 등의 멋진 인테리어 장식의 소재가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동양 기분도 물씬 나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평생 재수 옴붙었던 헤라클레스는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후 그는 아버지 제우스의 덕으로 헤라클레스 별자리도 되었고, 그가 18살에 헤라클레스의 선택에서 들어둔 일테면 생명보험대로 올림포스의 불멸의 존재 신이 됩니다. 이제 재수 옴붙은 것과 인생의 생로병사에서 오는 모든 고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잠깐, 그런데 거기 올림포스에 가면 거기 무서운 헤라 여신이 있는데 어떡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위도 높낮이는 달라도 같은 신이 됐으니 제우스의 아내 헤라도 서출 헤라클레스 괴롭히기를 포기하게 됐죠. 차제 헤라는 그런 화해의 표시로 자기 딸 헤베와 결혼도 시켜줍니다. 평생을 괴롭혀 놓은 터라 이제부터 올림포스 천상에서 같이 영원히 대하고 살아야 하니 거북해서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에요. 헤라클레스의 신화는 결국 고대 그리스의 인간 고헤론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살다 갔던 그들의 본성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회에는 또 전혀 다른 소재로 만나요. 감사합니다.